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중장년 부모들의 7가지 특징. 안녕하세요. 은빛수다방입니다. 오늘은 많은 중장년 부모님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 자식은 연락도 뜸하고 집에도 잘 안 올까? 아니면 옆집은 자식들이 자주 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부모 3,000명과 그들의 성인 자녀들을 5년간 추적, 관찰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이 특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많은 것을 해주는 부모와 자식이 자주 찾아오는 부모 사이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가족사회학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 자녀가 한 달에 3번 이상 부모를 찾아오는 가정의 89%가 실제로는 부모가 특별히 무언가를 많이 해주지 않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식들이 자주 오는 것은 부모가 무엇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을 때 선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 이런 부모가 되어야겠구나.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과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거예요. 첫 번째 특징, 잔소리보다 듣는 귀가 있다. 2023년 연세대학교 가족상담학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성인 자녀들이 부모 방문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잔소리였습니다. 자식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부모의 말들을 조사해 본 결과 놀라운 패턴이 있더라고요. 첫째,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살아? 같은 인생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입니다. 40대가 된 자식에게도 여전히 너는 계획성이 없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둘째, 다른 집 자식들은 으로 시작하는 비교입니다. 옆집 철수는 벌써 집도 샀는데 동창영이는 애가 둘인데 너는. 셋째, 내가 언제까지 살 것 같아? 라는 식의 감정적 압박입니다. 자식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들이죠. 하버드 의과대학 가족심리학 연구소에서 개발한 대화 분석 프로그램으로 1,500가족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가정에서는 이런 패턴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주 찾아오는 자식들의 부모님은 대화할 때 이런 특징을 보였어요. 첫째, 먼저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든 일은 없어. 판단하기 전에 상황을 먼저 물어보죠. 둘째, 들어줍니다. 자식이 하는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줍니다. 설령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셋째, 공감합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내 마음 이해한다는 식으로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죠. 실제로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부모의 대화 패턴을 6개월간 변화시킨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듣는 대화법을 연습한 부모들의 경우 자녀의 방문 횟수가 평균 2.3배 증가했습니다. 전화 통화 시간도 3배 이상 늘어났고요.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자식이 요즘 직장이 힘들어라고 했을 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기존에는
그럴 줄 알았어. 너는 항상 그래. 참고 견뎌야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반응했다면 변화 후에는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어? 많이 스트레스 받았겠구나. 엄마가 뭘 도와줄까? 로 바뀌는 거죠.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의 말을 1분만 더 길게 들어줘도 자녀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0%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듣기는 단순한 대화 기법이 아니라 자녀에게 실질적인 치유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만나면 자녀는 마음이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더 자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 경제적 기대와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실시한 대규모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자녀들이 부모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두 번째 큰 이유가 돈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중장년 부모님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요즘 40대, 50대 자녀들의 경제 상황이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현재 60대 부모 세대가 40대였을 때와 지금의 40대를 비교해보면 실질 소득은 15% 줄어들었는데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2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은 여전히 이번 달 용돈 있지. 보험료 좀 대신 내줄 수 있니? 명절에 온 가족 식사비는 내가 내야지라고 말씀하시죠.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부모님들의 패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째,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자녀가 먼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올 때까지 기다리죠. 둘째, 자녀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너희는 괜찮니? 라며 오히려 걱정해 주죠. 셋째, 거절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할 수 있으면 해주고 부담되면 안 해도 되라고 여유를 보여주죠. 일본 와세다 대학교 가족경제학과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적 기대가 낮을수록 자녀의 방문 빈도가 높아진다는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녀라도 부모가 돈 이야기를 자주 하면 방문을 꺼린다는 점이에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인 자녀들에게 부모님 집에 가기 싫은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돈 달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렵다. 43%. 내 경제 상황을 자꾸 물어봐서 부담스럽다. 38%. 다른 집과 비교하며 돈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나쁘다. 29%. 반면 자주 찾아오는 자녀들의 답변은 이랬어요. 부모님이 돈 이야기를 안 해서 편하다. 67%. 오히려 우리 형편을 걱정해 주신다. 45%. 부담 없이 갈 수 있다. 78%.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경제심리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기대를 하지 않을 때 자녀는 오히려 부모에게 더 많은 경제적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압박의 역설 현상입니다. 강요받으면 하기 싫어지고 자유로우면 오히려 하고 싶어지는 거죠. 실제로 부모님이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내 가정부터 잘 챙겨라. 라고 말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더 많은 용돈을 드리고 더 자주 찾아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자식의 배우자를 진짜 가족으로 대한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실시한 고부 갈등과 가족 방문 빈도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또는 장인장모와 사위 사이의 관계가 가족 모임 빈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어떤 요소보다 크다는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며느리 사위도 내 자식처럼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내 자식에게 하는 기대와 간섭을 그대로 적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가정의 부모님들은 며느리와 사위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째, 며느리나 사위를 독립된 성인으로 존중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집안일을 다른 방식으로 해도 우리 집 방식은 이래라며 고집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녀 부부를 하나의 공동체로 존중하며 의견이나 선택을 부부의 결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내가 바꿔놓은 거 아니야? 처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며 갈등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로 이간질하지 않죠. 셋째, 배우자의 가족과의 관계도 존중하며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추석에는 너희 부모님께 먼저 다녀오렴 이라고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에서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요. 며느리의 스트레스 지수와 가족 방문 빈도를 조사한 결과 시어머니의 태도에 따라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비판적이고 간섭이 심한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들의 경우 시댁 방문 전 스트레스 지수 85% 상승, 방문 후 우울감 3일 이상 지속, 월 평균 방문 횟수 0.8회. 반면 이해심이 많고 배려하는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들의 경우 시댁 방문이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 방문 후 만족감과 안정감 증가, 월 평균 방문 횟수 3.2회. 무려 4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자주 찾아오는 가정의 시어머니들은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며느리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 텐데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마라. 내 부모님께도 안부 좀 전해드려라. 우리 애가 집에서 도움이 되니 안 되면 혼내줘. 명절에는 내 집에도 가야지. 우리는 괜찮으니까. 반면 자식들이 방문을 꺼리는 가정에서는 이런 말들이 자주 나왔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 음식 스타일을 배워야지. 내 어머니는 어떻게 딸을 키웠길래 이런 것도 못해. 우리 아들이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명절은 당연히 큰 집에서 보내는 거야. 캐나다 맥길 대학교 가족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를 진정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족 만족도가 40% 높고 부모와의 갈등도 절반 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 부양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특징, 손자녀 교육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조부모의 육아 개입과 가족관계 연구를 보면 현재 중장년 부모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육아 방식은 부모님 세대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많은 조부모님들이 내가 키워봐서 안다는 식으로 자꾸 개입하시려 하죠. 자녀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조부모의 행동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훈육 방식에 대한 간섭. 애를 너무 엄하게 키운다. 요즘 애들은 너무 귀하게 키운다. 둘째, 음식에 대한 고집. 라면 같은 거 먹이지 마라. 우리 때는 이런 거 안 먹었다. 셋째, 교육 방침에 대한 비판.
영어 학원은 왜 이렇게 일찍 보내니? 애가 너무 바빠 보인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부모님들의 손자녀 대하는 방식은 어땠을까요? 첫째, 관찰자 역할에 충실합니다. 손자녀와 놀아주되 부모의 교육 방침을 존중하죠. 둘째, 도움을 요청받을 때만 조언합니다. 먼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셋째, 세대 차이를 인정합니다. 요즘 방식은 우리 때와 달라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이죠. 미국 UCLA 가족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조부모의 육아 개입 정도와 성인 자녀의 스트레스 수준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조부모가 육아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가정. 부모의 육아 스트레스 지수 65% 상승. 부부 갈등 빈도 2.3배 증가. 조부모와의 만남 회피 현상 나타나. 조부모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가정. 육아 부담 감소로 부모 만족도 상승. 조부모를 육아의 든든한 조력자로 인식. 가족 모임 빈도와 만족도 모두 상승. 실제로 자주 찾아오는 가족의 할머니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육아법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엄마 아빠가 정하는 대로 해야지. 애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할머니는 그냥 같이 놀아주면 돼. 내가 엄마니까 내가 제일 잘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그냥 지켜보고 있을게. 한국보육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조부모를 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가족 행복 지수가 35%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녀들도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좋아하고 편애했어요. 강요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조부모를 만나면 아이들도 자주 보고 싶어 하게 되거든요. 다섯 번째 특징,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좋은 정보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섯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시한 부모의 독립성과 자녀 관계 연구에서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의 방문 빈도가 줄어든다는 것이었어요. 많은 중장년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식이 나를 많이 필요로 할수록 자주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을 보면 첫째,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삽니다. 건강관리, 집안일, 식사 등을 스스로 해결하죠. 둘째,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가 있습니다. 독서, 운동, 여행, 친구 만나기 등 자기 시간을 잘 보내죠. 셋째, 사회적 관계가 다양합니다.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친구, 이웃, 동호회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에 따르면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노인들의 자녀, 방문 빈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1배 높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의존적인 관계보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더 편하게 느낍니다. 부모님이 너무 의존적이면 자녀는 부담감을 느끼고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되는 거죠. 반면 부모님이 독립적으로 잘 지내시면 자녀는 죄책감 없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어요. 부모님께 의무감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어서 가는 것이 되는 거죠.
실제로 자주 찾아오는 자녀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어머니가 혼자서도 잘 지내시니까 마음이 편해요. 아버지 취미생활 보는 게 재미있어서 자주 가게 돼요.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서 좋아요. 부모님이 밝고 긍정적이셔서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반면 방문을 꺼리는 자녀들의 말은 이랬어요. 갈 때마다 뭔가 부탁하실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항상 외로워하시니까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챙겨드려야 할 게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만날 때마다 무거운 분위기가 되니까 피하게 돼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가족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독립성과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정비례 관계였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부모를 더 자주 찾아온다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부모님을 보면 자녀들도 자랑스러워하고 더 많이 소통하게 되는 거죠. 6번째 특징, 자녀의 선택을 진심으로 존중한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도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세대 간 갈등 요인 조사에서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내 인생에 대한 간섭이었습니다. 중장년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들을 보면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애는 왜 안 낳아? 그 직장 그만두고 더 안정적인 데로 가라. 이사는 우리 집 근처로 와라. 이런 말들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건 자녀들도 압니다.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내 인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껴지죠.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는 부모님들은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째, 자녀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결혼 안 해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둘째, 선택에 대한 이유를 묻기보다는 지지를 표현합니다. 내가 정한 거라면 분명 이유가 있겠지. 셋째, 실패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미국 하버드 대학교 발달심리학과에서 성인기 부모, 자녀 관계를 3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부모를 둔 성인 자녀들은 부모와의 갈등이 70% 적었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에게 먼저 상의하는 비율이 85%. 부모 방문 빈도가 평균 3.5배 높음. 반면 자녀의 선택을 자주 비판하는 부모를 둔 경우 중요한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비율 78%. 부모와의 만남을 의무적으로 느끼는 비율 89%.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는 비율 92%. 실제로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는 부모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라. 우리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응원한다.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여기는 내 집이니까. 내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하다. 7번째 특징,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일지도 모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시한 가족 분위기와 만남 빈도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정서 상태가 자녀의 방문 빈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 컸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특징. 만날 때마다 웃음이 많음. 긍정적인 이야기를 주로 함.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줌.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태도를 가짐.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우울하거나
부정적일 때 자녀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40% 증가했지만 부모가 밝고 긍정적일 때는 오히려 자녀의 행복 호르몬이 25% 증가했습니다. 자녀들의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면 부모님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항상 밝으셔서 에너지를 받아요. 웃음이 많은 집이라서 자주 가고 싶어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기적. 오늘 소개한 7가지 특징을 다시 정리해보면 1. 잔소리보다 듣는 귀가 있다. 2. 경제적 기대와 부담을 주지 않는다. 3. 자식의 배우자를 진짜 가족으로 대한다. 4. 손자녀 교육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5.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다. 6. 자녀의 선택을 진심으로 존중한다. 7.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존중과 이해입니다. 자녀를 독립된 성인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가족학과의 20년 종단 연구 결과 이런 부모를 둔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 부양에도 더 적극적이었고 3세대가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나간다면 분명 자녀와의 관계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고 싶어 하는 그런 부모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빛 수다방이었습니다.